오전부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건이 마약 수사 사건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세력과 수사를 하겠다는 세력에 부딪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인물을 크게 분리해 보면 영등포서에 우리 백혜룡 경정을 비롯한 수사팀이 있고요. 그리고 김찬수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나서서 실제 수사를 방해해요. 그리고 또 관세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청 멤버들이 등장을 해서 이 수사를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장을 가로막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영등포서의 백희룡 경정을 비롯한 수사팀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원을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방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백희룡 경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백혜룡 경장께서 작성한 보도 자료가 이 사건의 출발을 하는데요. 보도 브리핑과 관련돼서 그 보도 자료에는 국세청 세관 직원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돼 있죠. 네, 일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좀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첫 보도 자료를 준비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필로폰 조직이 74kg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최종 부분에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조직원 신체 부착 42kg, 국제화물 위장 반입 32kg. 다음 보시면 아니요. 그냥 놓으십시오. 네. 밀반입 수단과 방법에서 1번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남2, 남4, 여2 각각 4kg의 필로폰을 신체, 종아리 허벅지에 부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국내 유통의 특징 1월 27일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신체 부착 반입한 23kg는 서울 명동에서 한국 조직에게 직접 전달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과정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이제 실제 발표된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에서 세관을 구체적으로 엄명하거나 세관의 진술이 어떻다거나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국세청장, 그다음에 국세청 인천 계장 조병로까지 포함해서 조병로 증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하고 확인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 상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누구를 겨냥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백혜룡 경정 생각 어떻습니까? 보도자료 최초 작성 초안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하고 같은데요. 여기에는 세관이 도와줬다, 세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입국 심사 과정, 통관 과정 살펴보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해야 되는 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입국 심사 과정에 기관들이 누가 있냐? 출입국관리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역본부가 있습니다. 이 그 세 개 기관이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세관을 지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통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거는 저희가 화물로 운송되는 수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화물은 통관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저희 수사경찰 눈이나 귀에는 그게 세관하고 연루됐다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관세청장이 그렇게 보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전혀 이 자료를 보고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었다. 그런데 왜 이 보도 자료를 막아야 하는가? 도대체 이거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여당의 국힘 의원님들, 대통령실, 그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이 보도 자료를 못 내게 하는 거죠?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약과 관련된 카르텔이 존재하니까 그 카르텔을 보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종수 증인, 수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5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발부받아서 했고요. 수사팀이 지금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국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백혜령 경정,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수사경찰의 총 책임자는 방금 말씀하신 우종수 증인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를 했고요. 이 사건을 부정을 했고요. 평가해주지 않았고요. 그걸 제가 마약계장으로부터 직접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시해서 평가해주지 않는다. 직접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녹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종수 증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고요. 예, 수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수사를 방해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 이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한 일방적인 번도 진술이 방해한 적이 아니라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서 최영욱 폭력계장을 비롯해서 마약수사팀에 실질적으로 관련 사건 이첩을 지시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서울청 기자님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그냥 놔두셨죠?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해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사 모든 보호하고 것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모독하지 마십시오.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일방적인 증인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이라고 국가수사본부장이 모독할 수 말씀하지 있습니까? 마십시오.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 없이 서울청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네, 의원님, 자, 의원님, 예, 저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 없이 서울경찰청이 이첩을 결정한다, 이첩을 검토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자, 이 다음에 지금 국힘의 의원님 또 그 질의 바로 이어집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진술은 굉장히 모순되고요. 모든 사건의 이첩 지시를 국수본에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첩은 자, 예. 경찰서 차원에서 경찰서장의 지시에서 손해 이첩도 가능하고 서울청 차원에서 서울청에서 판단하고 전국적인 신고 사건의 경우는 국수본에서 이첩하는 건데 자, 지금 증인의 얘기는 모든 사건은 국수본의 승인을 받아야 이첩한다는 건 대단히 모순된 경찰서장도 진술입니다. 몰랐다는 이첩 결정입니다. 자, 두 분. 이첩이 증인요- 결정됐다 없다고 증인- 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자의적으로 또 마이크를 잡는 그런 행위는 중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의원의 이광입니다. 김천수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중국 국적 20대 여성의 자수로부터 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7월 말 그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그 약을 판매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검거하고 필리핀 21g을 앞서는 성과를 올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고무돼서 그 김천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8월 14일 백희룡 형사 2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준비를 하죠. 예, 16일 날 결제해가지고 그때부터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혁혁한 수사팀의 마약 유통책을 검거하고 필로핀 41g을 압수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8월 23일 날 중국 총책을 검거해서 필로폰 5.4kg을 압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 조직과 말레이시아 조직과 한국 조직이 연계된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죠. 네, 그죠? 그때까지도 그 우리 그 김천수 서장은 앞장서서 그 하는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중국 총책을 쫓아가다가 어떤 호흡곤란 증세로 형사 한 분이 쓰러졌는데 그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쓰러진 이 형사는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국제 화물로 보낸 나무도마 156개를 필로폰 20kg을 압수를 하고 또 이후 총 24명 그 중에서 14명이 구속되는 밀반이 필로폰량 97kg을 확인하고 압수를 27.8kg을 하는 성과를 올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을 좀 하고 싶으셨고요. 그죠?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셨고, 윤 총장에게 보고한 거 맞는데요. 윤 총장님 당시에 그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기 칭찬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기에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훌륭하고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기라고 얘기 들었죠. 맞습니다. 세심하게 직접 챙기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대내에 알려지기 전에 세심하게 직접 챙기는 게 그-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내외에 알려지고 예, 방점이 그게 9월 13일이에요. 그죠? 수사는 성과 결과로 말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한 이후에 이 브리핑이 준비가 됩니다. 브리핑 준비 같이 하셨죠. 가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브리핑을 하는 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도 같이 언론사 했고. 통해서는 맞습니다. 그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가 그래서 유지되던 상황입니다. 브리핑 약속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바뀌셨어요, 그죠? 그 어느 순간이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20일에 그 백혜룡 경장과 통화에서 백혜룡 경장 얘기로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라고 백혜룡 수사팀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셨나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사실 무근인가요? 그렇습니다. 녹취 좀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장님. 이게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희가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왜 용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런 언급을 하기에 말도 안 되는 맥락 없는 얘기인 거에 대해서 화를 냈던 이 부분이 맥락으로 보면요, 서장님, 맥락으로 보면 그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브리핑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사 방향이 바뀌고 10월 6일에는 이첩 지시가 나왔다는 얘기가 돌면서 백혜룡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고 해체된 그 적이 없습니다. 백혜룡 수사팀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고 본인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됩니다. 이쯤 되면 경찰이시잖아요. 수사를 어떻게 방향을 몰고 가야 될까요? 의원님, 저희 동료들에게 다시 신뢰를 한번 저버린 일을 한 묻겠습니다. 번도 한 적이 용산에서 없고요. 언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백혜룡 경장님 나와주세요.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언급한 적 없다는데 지금 누가 위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김찬수 소장이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녹음 내용에서 그 김찬수 행정관 용산 언급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느끼셨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김찬수 경찰서장은 저를 보호하려고 그 당시에는 했던 말. 그 당시 9월 20일 날 예. 그래서 저한테 충고를 해준 거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조심해라.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그 당시만 해도 긴가민가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조금 발을 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그러니까 봤기 분위기가 때문에 계속 수사를 같이 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네, 바뀌신 그렇습니다. 거를 느끼신 거지 않습니까? 서울청장님 9월 18일 오고 난 그래서 뒤부터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서장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박정훈 대령이 왜 그와 같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직속상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런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직속상관은 김찬수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10월 6일 날 이첩 지시 이후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첩 지시한 이후에 수사팀이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해체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그게-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사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엄청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던 그 수사의 일부가 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쫓겨난 마당에 그 수사팀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수사 중단이 왜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 수사를 중지시키거나 중단시킬 이유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수사 자체가 상향식으로 진행돼 왔잖아요. 단순 투약자부터 소규모 유통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조직, 그 다음에 말레이 조직과 세관이 연계된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삿된 게 1도 없습니다. 이런 수사를 보통 우리는 수사를 참 잘했다, 훌륭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누구나가 칭찬합니다. 국정원이나 관세청의 제보를 받고 화물을 압수를 해가지고 100kg를 압수했다고 그래 훌륭한 공적이죠. 그렇지만 수사의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산문 그 형사과장이나 지휘부에서도 영등포 공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차고 넘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물이? 서울 강동 의뢰 이혜식 의원입니다. 백혜령 경정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초의 그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검찰청 형사 6부 차장검사 허정, 부장검사 이준동, 담당검사 조혁 검사였습니다. 맞죠? 네, 김지훈 검사도 있었습니다. 김지훈 검사도 있었고 최초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나와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3일, 14일, 9월 26일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 발부가 다 18일, 27일 각각 발부가 됐고 또 내용도 비행편의 승객 정보, 인천공항본부세관 2국 1관 근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사진자료 등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송치된 미결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대해서는 3일간 출정을 시켜서까지 현장 검증도 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출정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10월 10일 날 그 문제의 그 브리핑이 있었던 날입니다. 브리핑 직후에 남부검찰청 형사 6부의 조혁 검사로 추정이 되는데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조혁 검사와 김지훈 검사 번갈아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하신 건 아니고? 네, 그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전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굉장히 당황하고 엄청 깨졌다. 엄청 깨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예, 그 얘기 그 사실에 대한 얘기 말고는 왜 깨졌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세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깨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그렇게 전해줬습니까? 직원들하고는 그런 얘기 검사들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아니 어떤 얘기는. 우리 전해준 그 직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백혜령 경정께서 검찰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 아니요, 얘기군요. 그 검사 그 김지훈 검사하고 조혁 검사가 우리 수사팀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저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 직원들이 전달을 해줄 때 네네. 해줄 때 왜 깨졌다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세관 연루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정황으로 봐서 봐서 예, 그렇게 아, 짐작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판단했다 거죠.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있은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잘 나오던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이제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10월 18일 날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해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려가 됐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0월 26일 날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됐죠.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습니다. 예, 그 계좌 영장, CCTV 영장, 휴대폰 영장이 다 반려가 됐는데 이후에는 두 번째에는 예, 두 번째는 휴대폰 CCTV는 네네. 됐고 허가가 됐고 그걸 제가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다. 예,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알겠습니다. 사무 이전된 걸 제가 소명하라고 요청한 이후에 사회부 기자들이 검찰에 질의해줘서 영장이 청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반려가 되니까 세 번째 반려가 되면은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하지를 않은 거죠. 네, 세 번째 기각되면은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월 10일 날 그 문제 10월 10일 날 형사 6부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형사 3부로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잘 나오던 영장이 나오질 않아서 처음에 그 방금 말씀하신 현장 검증 휴대폰 포함해서 영장 계좌 영장 이게 기각되고 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검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왜 갑자기 특수부에서 하던 마약 수사가 형사부로 넘어갔느냐. 2차장 산하에서 1차장으로 넘어가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그때 뭐 조혁 검사, 김지훈 검사가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 그런 식의 전화를 받았다.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검찰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검찰에서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최세윤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질의 과정을 보고 이 뭐 문서로라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2월 5일 날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유통책이 필로폰 4kg을 몸에 부착한 채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연락해서 긴급히 체포가 됐는데 이때 담당 검사가 최세윤 검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공범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서 공범 색출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 1과는 각종 정보를 분석을 해서 2월 20일 날 마약 운반책 12명을 특정한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목은 말레이시아발 마약 운반 우범 여행자 정보 분석 보고인데 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1월 27일 날 일당 6명이 입국하는 상황까지 이미 그 CCTV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유통책 3명을 2월 27일 날 또 검거를 했는데 이 담당 검사 최세윤 검사가 4월 12일 날 우리 그 백경정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추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 신청을 내게 된 거죠. 네, 기피 신청할 때 서울청에 수사지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한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백경정 생각에는 그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고 공적을 올린 검사인데 그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당일날 4월 10일 날에는 영상이 반려됐다고 생각하세요? 1분만 주시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2월 27일 날
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김태호 주임검사가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공범 3명을 체포를 합니다. 여기서 자백을 받습니다.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1월 27일 날 여러 명과 같이 넘어왔다. 필폰 메고. 그다음에 2월 6일 날도 넘어왔다. 그 자백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추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정이 없습니다. 그 자백을 받았을 때 인천지검으로부터 그 우범자 동향보고 12명을 받았을 테니까 분명히 최세훈 검사하고 그다음에 김현실 부장검사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이 사건이 1월 27일, 2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이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최세훈 검사의 행동이 24년 2월 달에 남부지검으로 배치받은 것부터 수상하고요. 이 사안을 판사의 용어를 써가면서 필요성 없어서 기각?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범 12명을 관세청에서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도 좀 보겠다. 어떻게 밝혀냈는지.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 수사를 하겠다는 그 취지지 그 이상 없었습니다. 네.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근 의원께서 뭐 보도자료 연기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자료 연기되면서 차곡차곡 세관 인류 사실이 하나씩 두씩 빠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경찰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보도자료가 연기되면서 그중에 세관 관련 내용이 하나씩 두씩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신문이 계속 경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이랄까 주연은 세관하고 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어쩌다가 이 사건을 적발하면서 지금 주목받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관이 잘못했다. 마약밀매 막지 못했고 직원들 비리 연루 가능성을 심받고 있다. 지금 우리 관세청장님, 예, 지금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경찰에서 비사실 공표를 할까봐 그래서 관세청 세관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훼손될까봐 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작 명예와 사기가 훼손되고 실추된 것은 경찰 아닙니까? 지금 북새통 난리를 겪고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다. 어쨌든 저는 잘못한 쪽은 일단은 세관이라고 보는데 이 지금 양대 기관 우리 수장들 다 계시는데 한마디 뭐 유감 네.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27일 날 저희가 적발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만약에 외압이라면 그럼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점을 좀 강하게 시사할 수 있는 조금 지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세 관장님, 관세청장님, 선라이즈 사건 기억하십니까? 선라이즈는 평택항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직 세관원들이 주축입니다. 이 회사가 불법으로 큰 이득을 취했습니다. 고발도 당했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어떤 수사관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천홍욱 관세청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2016년 12월 22일 평택세관을 방문했다. 그때 경찰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박모 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5일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선라이즈 불법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당시 동료 세관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기화로 해서 모두 빠져나간다. 이 중에는 세관직 고위직 출신도 있었다. 아직 현재 있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세관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희한한 게 제보자 이성열은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하고 구속당했어요. 이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검사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구속시킨 사유가 윤석열 현 대통령의 처고모부인 장진호 씨하고 이 제보자 구속된 이성열 씨 간의 수입 생강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구속이 되고 그 뒤에 선라이즈에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라이즈 저기 출하장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회사에 재임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녹취록을 보니까 관세청의 감찰과장이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까
빽빽하게 차량으로 주차된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선라이즈 회장 강모라는 여성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송파구 옆집에서 같이 살았던 40년 지기다. 그리고 우리 최은순 씨 측에서 선라이즈 관련 자료를 어디 보내는데 보면은 우리 최은순 씨의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선라이즈 사건을 무마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된 주변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측근검사 박찬호, 처공무부 장진호, 도이치모터스, 이건 내가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선라이즈 비호 세력하고 지금 영등포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동일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우리 정기석 국장님, 10월 초에 백혜령 경정 만나러 갔죠? 예,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예, 만나러 갔습니다. 청장님이 노하셨다. 나는 이리 오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만나러 갔다. 이렇게 했습니까? 제 기억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재일 세관장님, 예, 이때 서울청장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까? 호광효 청장님, 예. 네, 굉장히 노하셨다는데 그때 어디 계셨고 뭐 하셨습니까? 그때 김재일 세관장하고 인천공항세관 순시 중이었고요. 또 그 탐지견 센터를 방문을 했고 점심 때는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백혜령 경정. 지금 우리 백혜령 경정께서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기석 국장이 출발한 시간이 새벽 6시쯤 된다고 그러니까요. 경찰서에 7시부터 김밥 싸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 관세청의 마지막 보루가 될 감찰 과장하고 감찰계장이 청탁하는 데 따라다닙니다. 이 조직은. 감찰까지 같이 왔습니까 그때? 감찰과장, 감찰계장 다 같이 왔습니다. 우리 정기석 국장님 인정합니까? 앞에 6시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감찰과장하고 감찰계장은 네, 굉장히 조직에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단순히 보도 자료를 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석을 합니까? 국장님? 감사과장이 간 거, 감사과장과 직원이 온 건 맞고요. 앞에 7시에 뭐 6시에 왔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밥을 과장님, 싸가지고 왔다 이런 그만하세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예. 예, 감찰과장 아니면 감사과장입니까? 누굽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명칭은 감사 담당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이까지 저도 한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지만은 보도 자료에서 문구 하나를 빼기 위해서 현직 국장님이 그리고 감사과장을 동행해가지고 예, 경찰서 경정을 과장을 찾아가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희 청장님, 예. 예, 두 분 앉으세요. 예, 제가 아까 그 의원님께서 선라이즈 FNT 그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열린공항 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예,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 세관 수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성열 씨 공익제보자 이분은 그 전에 중국산 냉동고추 밀수입하고 무단 반출하고 중국산 생강 무단 반출해서 본인의 불법 해이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 청장님 좋습니다. 저는 이성열 씨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예, 마무리하시. 예. 그 답변 간단히 이성열 씨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본인의 불법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제보에 따른 보복성 또는 은폐 시도에 의한 수사가 예.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자, 이상으로 그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